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10월 26일은 탕탕절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바치고 지켜온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혁명을 한 것이다. 제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김재규 열사가 남긴 말인데요. 박정희의 장기군사 독재를 종식시킨 그를 기억합니다. 오늘은 탕수육을 먹으며 이분을 기려야 할 듯합니다. 25일 열린 국힘당 대선 후보 최종 경선 충청권 합동 토론회에서 생전 처음 보는 장면들이 연출됐는데요. 이게 뭘까 싶었습니다. 갑자기 상호 간 비방이 사라지고 생전에 하지도 않던 진지한 정책 토론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한 전략을 주된 토론의 주제로 삼았는데요. 무언가 내부의 변화가 감지되는 지점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흥행이 될지언정 선거로 연결되지 않을 거라는 내부의 분석 탓인 듯 싶은데요. 헛소리가 난무하는 아무 말 대잔치 토론회를 지향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바로 윤석열이었습니다. 음식을 배달하는 라이더들의 처우 문제를 묻는 유승민 후보의 질문에 뇌 정지 상태를 보여준 윤석열 후보의 반응이 최고의 압권이었는데요. 마치 오래된 컴퓨터가 장애를 일으킨 듯한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대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던 걸까요? 버퍼링에 걸린 뇌, 로드 걸린 입의 부조화 현상이 오랜 시간 답변을 못하고 어버버하는 최악의 장면을 연출했는데요. 그나마 그가 꺼내든 답변은 하나마나한 이야기였습니다. 또 처우 개선이라고 어렵게 꺼낸 고용보험 확대 방안은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법안 통과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머리가 무슨 액세서리인 거죠. 또 유승민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코드 인사로 임명된 방송사 사장들을 모조리 경질하겠다는 말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방송 탄압을 예고한 거죠. 혹시 자신이 무슨 말을 한 건지 알고나 있는 걸까요? 이들의 아무 말 대잔치는 그 후로도 계속됐습니다. 그 배달 음식 시켜 드셔보셨죠? 뭐 아주 가끔 먹습니다. 거기 오면 그 배달 노동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소위 말하는 뭐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네네. 전동 플랫폼. 킥보드도 타고 다니고 어떤 분들은 뭐 가까우면 걸어서 오기도 하고 자전거 타기도 하고 이분들이 이제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라이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안전이나 처우에 관한 소위 말하는 플랫폼 노동자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들이 그런 일반 근로자들에 비해서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또 처우도 뭐 배달 한번 하는데 뭐 얼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득도 일정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 이분들에 대해서 고용보험을 이분들에게까지 좀 확대하는 방안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고용보험을? 네네. 이분들이 그럼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만든다? 근데 이제 어렵기는 한데 네. 정부가 좀 홍 후보님은 지금 문재인 정권이 임명해 놓은 KBS, MBC, YTN 이 사장들 이거 그냥 그대로 두실 겁니까? 그거는 언론사가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게 하는 아니 그 방법밖에 사람들이 지금 없죠. 임기가 다 있거든요. 임기가 있으니까. 임기 보장 다 하실 겁니까? 아니 임기 보장을 하는 게 아니고 예. 언론사 사장단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으면 예. 그 언론사 자율에 맡기는 게 맞겠죠. 자율에 맡기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정신을 훼손하면서 임명을 다 해놔가지고 지금 공영방송이 이 모양인데 그거를 다음 정권 초반에 그대로 두겠다?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걸 말이 안 되지만은 말이 안 저는 되는 일을 그걸 참고 그냥 하시겠다? 아니 언론을 통해서 언론의 자유시장론을 저는 이야기하는 아니, 겁니다. 자유 풀어버리고
서로 이래 해가지고 엉터리 언론은 방송은 도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요, 그거는 시간이 걸리는 거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언론사 간에 해라. 그거는 다 좋습니다. 그리고 언론사 사장, 이사회 선임에 정치 권력은 개입을 안 하겠다.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우리 지금 언론사의 현실을 보면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보면 뭐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재인 정권이 대통령과 민주당과 이 정권이 어떻게 보면 개판을 치놓은 이 공영방송 정부 통제하에 있는 방송사, 신문사들의 이 인사를 그대로 두고 다음 정권을 시작을 하겠다? 언론이 굉장히 중요한 권력의 한 축인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한다 하느냐 이거죠. 나중에 대통령이 됐을 때 그 처리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예,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합리적으로. 예. 이날 토론회는 이재명 돌려가기를 위한 합법적인 아무 말 대잔치 토론회였습니다. 지금 정책 토론하라고 방송 중계까지 해줬더니 전파 낭비를 하고 있는 꼴을 보자니 기도 안 막혔는데요. 원희룡 후보와 유승민 후보, 윤석열 후보, 홍준표 후보는 이날 토론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공세를 최대한 자제하며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판에 한 목소리를 내는 데 집중했는데요. 하지만 역시나 하나만한 소리만 반복했습니다. 당초 매 토론마다 상대 후보의 실언이나 관련 논란을 정면으로 공격하며 설전을 벌였던 것과는 180도 달라진 모습을 선보였는데요. 오로지 후보들의 무딘 칼날은 이재명 후보를 향해 겨누어졌습니다. 주도권 토론에서 원희룡 후보는 상대 후보를 향해 이재명 후보와 토론에서 상대할 때 어떻게 공략할 생각인지를 물었는데요. 역시나 자신들의 정책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이재명 후보를 이기겠냐는 자신들만의 전략을 내세우며 이 후보를 돌려가게 했습니다. 국힘당 경선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흠집내기 총공세가 벌어졌는데요.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만약에 홍 후보님께서 우리 후보로 뽑혀서 네. 이재명 후보와 1대1 토론하게 하게 되면 TV 토론에서 무엇으로 이재명 후보를 공략하시겠습니까? 우선 첫째가 대장동 비리죠. 대장동 비리를 좀 더 우리 당에서 치밀하게 조사를 해서 허점을 파고들어야 그게 첫째라고 저는 보고요. 두 번째, 이재명 지사는 전 국민이 알다시피 그 품행 제로입니다. 그래서 그건 도덕성 문제를 거론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대장동 비리뿐만 아니라 자기 선거법 위반 소송할 때 변호사 비용 대납 그것도 엄청나게 큰 액수입니다. 제가 보건대는 그게 20억이 넘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유야무야하고 이낙연 후보가 지적했다가 유야무야가 됐거든요.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또 포퓰리스트죠. 전형적인. 자, 윤석열 후보님. 자, 이재명 후보를 무엇으로 TV 토론에서 공략하시겠습니까? 대장동은 말할 것도 없고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기본소득을 비롯한 그 경제정책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말이 안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룰 생각입니다. 경제정책 토론 붙으면 이재명이 우세할 것 같습니까? 윤 후보가 우세할 것 같습니까? 저는 뭐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이 40대들에게 물어봤을 때 국민의힘 후보들은 왕처럼 굴어서 싫다.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뭐 제가 왕처럼 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누구를 겨냥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청년들은 더 이상 꿈을 꾸지 않으며 불공평한 생존보다는 공평한 파멸을 바라기 시작했다. 무슨 얘기냐면 그래 정치인들 매번 세상을 더 낫게 하고 우리 삶을 개선시킨다고 하지만 한두 번 속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민주당도 서민을 위하는 줄 알았더니 서민들 괴롭히기만 하고 저 운동권 엉뚱한 저 이상주의 공리공론 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망쳤다. 그래서 이제는 개선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대신 나보다 많이 가지고 나보다 많이 배우고 나보다 잘 나가고 나보다 유복하게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끌어내려서라도 공평한 파멸이라고 그랬죠? 공평한 파멸이라도 누가 속 시원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이재명에 대한 상당한 지지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그런 생각이 일순 둘순은 있습니다만은 공정을 통해서 공정과 상식 이런 걸 통해서 그분들에게 희망을 드려요. 예. 공평한 파멸을 바라는 이 이재명 지지층의 일각에 대해서 어떻게 이재명 그 지사의 페이스북을 보면 이런 것도 나옵니다. 자기가 초등학교 다닐 때 참 담임 선생님한테 많이 맞았다. 내가 다음에 커서 초등학교 선생이 돼서 내가 그 복수를 애들한테 참 무참하게 한번 패주고 싶다. 이재명 지사를 키우는 정오심입니다. 사회에 대한 정오심. 그런 이재명이 예. 속 시원하게 복수를 해주기를 바라는 이 지지층들의 마음을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난 그리 많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홍 후보님 그 조 패주고 싶다, 조 패버리고 싶다 이거는 우리 홍 후보님 18번 아닙니까? 민주당이 저 이재명 후보 저렇게 불법과 비리로 뒤덮인 저 이재명 후보로 끝까지 갈지 안 갈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만약 이재명 후보가 끝까지 간다면 저는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 경제를 망치는데 훨씬 더 가속 페달을 밟을 사람입니다. 역시 이날도 윤석열의 무지함은 홍준표의 먹잇감이 되었고 국방과 노사에 대한 홍준표 일타 강사는 토론 시간 내내 진행됐습니다. 이토록 격떨어지는 무식한 토론회를 익히 본 적도 없지만 또 보고 싶지 않은데요. 남의 당 대선 후보 깎아내릴 게 아니라 자신들의 제대로 된 공약이나 국민들에게 설명했으면 합니다. 그 공약이라는 것조차 문구몇 바뀐 뻔한 정책들인데요. 부끄럽지 않나요? 이러고도 대통령이 되겠다는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